부탄에는 보메나라는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전통은 밤사냥이라고 불리며 젊은 남녀들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젊은 남자들이 모여서 방문할 여자를 선택한 후 어두워지면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잘못된 집을 선택하거나 소음을 내어 가족을 깨우게 되어 아버지의 분노를 마주하기 전에 도망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대개 문을 잠그지 않고 남자가 들어오고 가족이 깨기 전에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부탄 미디어 재단의 전직 이사인 릴리 왕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자들은 밤사냥에 매우 흥분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임신을 했고 그런 경우 남자들은 작은 벌금을 내거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아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남자가 책임감을 보이면 아이가 그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부탄 왕국 동부 지역에서는 꽤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전통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탄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부탄 북부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여자가 가정을 이끌고 남자는 집안일을 맡는 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여자는 주된 생계를 책임지며 밖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여자는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한 가족의 첫째 아들과 결혼하면 그의 동생들도 그녀의 남편으로 여겨집니다. 아들이 자라 결혼을 하면 그들은 아내의 집으로 이사갑니다. 집, 가축, 토지와 같은 모든 자산은 아들이 아닌 첫째 딸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전통도 부탄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동시에 3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두 번째 아내부터는 첫 번째 아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식 결혼 전통이 아예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살기 시작하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관계가 끝나면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양측 서명과 증인을 포함시켜 이혼을 완료합니다. 이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가 끝날 때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만약 여자가 잘못했다면 그녀는 남자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유한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동정심을 보이며 일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비록 잘못이 없더라도 관계를 끝낼 때 여자를 보상해야 하며 그 액수는 상대방이 결정합니다. 이 결혼 풍습이 특별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부탄에서 결혼 증명서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놀라운 내용을 기대해 주세요.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명의 판사들이 참여하는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학 입시보다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기록된 사례에 따르면 7, 80쌍의 커플 중 30쌍만 결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면접에 실패하면 한 해를 기다려야 다시 면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면접을 3개월마다 한 번만 실시하며 이 규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결혼하고 외국 결혼 증명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탄에서는 그 증명서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광객처럼 취급받습니다. 부탄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고향을 보러 가려고 해도 하루에 약 300달러의 관광비를 내야 합니다. 단 3일 2박 여행으로 배우자의 가족을 방문하는 데에는 4개월치 월급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증명서를 성공적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부탄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 1년짜리 비자 카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법원에 출석해 결혼이 안정적인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다면 1년 비자가 연장됩니다. 이 엄격한 결혼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 입시보다 어려운 면접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또는 아니오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열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탄은 국내 총생산 GDP 대신 국민총행복 GNH 지수를 사용하여 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부탄 인구의 93.6%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부탄은 153개국 중 95위로 랭크되었으며 이는 부탄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 왕은 국민 총행복이 국내 총생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부탄 사람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들은 여가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명상하고 경전을 암송하거나 숲에서 채소와 호두를 주우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잘 먹지 않으며 채식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은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매우 건강하고 절제된 삶을 삽니다. 많은 나라들처럼 밤 2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일이 부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기분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를 남기고 매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 사람들은 인터넷, TV, 스마트폰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탄에서는 집을 공동체 협력을 통해 무료로 건설합니다. 사람들은 문이나 차를 잠그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지붕에 쓰일 골판지 금속뿐이며 나머지 자재는 모두 자연에서 가져옵니다. 산에서 온 돌, 숲에서 온 호두나무, 강가에서 온 흰 진흙. 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고를 만들지 않으며 주차는 어디에나 해도 됩니다. 도난에 대한 걱정 없이 모든 자리가 자신만의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탄에는 거지나 홈리스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집이 없다면 왕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왕은 그에게 땅을 제공하여 집을 짓고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감옥도 없습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특정 것들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도축하여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인도에서 수입된 고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부탄 사람들이 불교를 따르기 때문이며 불교는 국가의 공식 종교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채식을 선호하고 모든 생명체를 해치지 않으려는 비폭력적인 삶을 실천합니다. 호텔에서 작은 벌레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냥과 낚시도 일부 승인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비료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부탄에서는 화학 물질 없이 재배된 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인도에서 수입된 고추, 콩, 콜리플라워에서 높은 화학 물질이 발견되어 정부는 2016년에 이러한 채소들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12년에는 가금류 제품 및 계란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부탄에서는 1999년까지 TV와 인터넷이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왕이 이 특별한 제한을 풀었을 때 부탄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을 도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첫 TV가 팀푸에 도착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TV를 시청하며 인도 드라마의 팬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탄은 2004년에 담배 판매와 흡연을 전면 금지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흡연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법이 시행된 후 1년 만에 800명이 벌금을 부과받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 간 사람은 180개 씹는 담배를 가지고 있던 승려 소남 체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강한 반응이 나온 뒤 법이 수정되어 외국에서 담배를 살 때 영수증을 제시하면 한 사람당 300개의 담배, 50개의 시가 또는 250개의 다른 담배 제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배는 현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시장에서는 한 개비가 25달러 정도의 가격이 붙습니다. 덕분에 부탄의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 미만입니다. 저는 이 규칙을 지지합니다. 게다가 부탄은 최소 60%의 땅을 숲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나무를 베면 높은 벌금과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면 2그루를 대신 심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악 등반도 부탄에서는 제한적입니다. 1994년부터 6,000m 이상인 산은 등반이 금지되었으며 2003년까지 이 제한은 모든 고산 등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탄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가 길을 안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들이 교차로에서 손짓으로 차량을 유도합니다. 경고 표지판에는 천천히 운전하세요, 깊게 숨 쉬세요, 인생을 사랑하세요와 같은 부드러운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운전자들에게 차분히 안전속도로 운전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부탄에서 술은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부탄 성인은 연간 평균 47리터의 술을 소비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2리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부탄 사람 중 5명 중 2명은 술을 마시고 5명 중 1명은 과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탄의 동부 지역과 농촌에서는 술이 일상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술은 정창이라고 하며 아침 식사 때 마시는 술은 토창, 점심 때 마시는 술은 초창, 저녁 때 마시는 술은 초창,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마시는 술은 짐창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패턴은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술은 거의 모든 모임에 존재하며 중요한 행사 시작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마창 이식, 즉 술을 바치는 의식은 큰 행사에서 필수적입니다. 부탄에는 400개 이상의 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화요일은 건전한 날로 지정되어 정부는 술집에서 술 판매를 금지합니다. 벽에 걸린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것은 바로 고추입니다. 부탄에서는 크고 작은 고추들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려서 쪼그라든 고추들입니다. 만약 매운 음식을 못 먹거나 버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부탄에서의 음식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탄의 대부분 음식에 버터가 사용되고 고추는 일상적인 채소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음식들이 말린 고추, 신선한 고추, 썬 고추, 초록 고추, 빨간 고추 등과 부탄 치즈가 함께 요리됩니다. 예를 들어 부탄의 음식은 중국이나 인도 음식보다는 기름지지 않지만 대부분의 티베트 음식보다 훨씬 더 매운 편입니다. 샤캄파라는 음식에는 말린 쇠고기, 흰 고추, 무가 들어갑니다. 특징적으로 고추는 잘라지지 않고 통째로 요리됩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시캄파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역시 많은 양의 말린 고추를 사용합니다. 또한 코디셉스 버블티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건 다소 특이하게 들리지만 코디셉스는 히말라야에서 자생하는 곰팡이로 이를 우유채 섞어 녹색을 띠게 만듭니다. 부탄은 코디셉스가 많이 자생하는 지역으로 이는 매우 희귀하고 높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자연산 코디셉스는 주로 티베트, 부탄,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채집되며 연간 생산량은 100kg 이하입니다. 다음은 에마다치라는 음식인데 이는 치즈와 고추를 결합한 요리입니다. 부탄 사람들은 치즈와 고추를 정말 좋아해서 거의 모든 식사에 이를 포함시키며 요리할 때 고추와 후추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즈를 정사각형 블록 모양으로 만들어 저장하는데 이를 추고라고 부릅니다. 추고를 먹는 데는 45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 치즈는 매우 질겨서 씹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원하면 말린 돼지고기, 볶음과 채소, 그리고 국과 밥을 함께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부탄의 주된 식사는 밥인데 흰쌀밥이 아니라 빨간 쌀을 사용합니다. 빨간 쌀은 단단하고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평균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주 자라는 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가장 높은 지역인 강카르 푸엔숨은 7,570m입니다. 부탄은 또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완전한 유기농 국가를 선언했으며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토양, 물, 식물 모두가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화학 물질을 사용해 해충을 죽이는 것은 자연 질서를 해친다고 여깁니다. 부탄 사람들은 차를 즐겨 마십니다. 그들은 주로 검은 차나 녹차를 조금의 소금, 후추,
그리고 작은 숟가락에 버터와 섞어 마십니다. 네, 그들의 채도 버터와 고추가 포함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부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중국의 스촨 사람들보다 더 매운 음식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부탄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이 나라에 가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로 단 하나의 국제공항인 파로 공항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수도에서 약 35km 떨어져 있으며 활주로가 매우 짧고 가파른 산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로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착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종사는 겨우 8명에 불과합니다. 부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그 나라가 문화 전통을 보호하는 데 강한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과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부탄은 매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혼자서 들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승인된 현지 회사와 함께 여행을 예약해야 합니다. 모든 국제여행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 요금으로 하루 $100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인도 방문자는 제외됩니다. 이 요금은 숙박, 가이드, 기타 여행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부탄은 주로 부유하고 신중한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독점적인 여행지로 여겨집니다.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부탄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2023년에는 약 103,000명이 부탄을 방문했으며 그중 3분의 2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부탄은 지구상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리고 어떤 국제기업 체인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업가 초키 왕모에 따르면 이것은 정부의 규제나 문화적인 금지가 아니라 단순히 부탄이 이러한 거대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부탄에 매장을 열었다면 수개월 내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탄의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18배 낮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엄청난 경제 격차에도 불구하고 부탄은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며 전통적인 경제 성장 지표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부탄 사람들은 재정적 지표보다 행복과 환경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탄의 수도인 팀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법 같은 것입니다. 해발 234m에 위치한 팀부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도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주요 도시들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보다 작지만 팀부는 독특한 평화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수도원과 웅장한 성체인 타시초종, 그리고 광활한 숲들이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동화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팀부는 부탄 사람들의 정신적 헌신을 보여주는 여러 놀라운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부다 도르덴마 동상은 5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처 동상 중 하나로 남쪽을 향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도시와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그 웅장함과 영적인 존재감에 모든 방문객들이 경외감을 느낍니다. 국립도서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중 하나인 마이클 호일리의 60kg짜리 작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부탄 사람들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가장 독특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팀부에서 살고 있는 떠돌이 개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 개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떠돌이 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불교적 가치관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며 부탄 사람들은 이러한 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이것은 팀부를 단순한 영적 중심지 이상으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특별한 장소로 만듭니다. 매년 부탄의 파로에서 열리는 파로 체추는 부탄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부탄의 불교를 전했다고 전해지는 존경받는 인물인 구루 린포체 빠드마 삼파바를 기리기 위해 열리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모임입니다. 보통 봄에 열리며 많은 부탄 주민들과 전 세계에서 이 행사를 체험하려는 여행객들이 모입니다. 파로 체추의 중심은 참 춤으로 이는 승려와 지역 참가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복잡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춥니다. 이 춤은 불교의 교훈,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
선악의 승리를 묘사하며 세대를 거쳐 보존된 동작들로 구성되어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춤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축복과 보호를 주기 위한 신성한 의식의 일환으로 행해집니다. 축제에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는 톤드렐의 공개입니다. 이는 구루 린포체나 다른 존경받는 인물들의 대형 자수 이미지로 파로종에서 공개됩니다. 이 순간에는 기도와 의식이 이어지며 깊은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부탄의 타이거스 네스트를 보기 위해 여행을 갈까요? 그 이유는 타이거스 네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고 영감을 주는 순례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 320m의 절벽 위에 위치한 타이거스 네스트 또는 파로 탁탁는 그 독특한 풍경과 그와 관련된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한 퇴직한 미국 등산가는 타이거스 네스트에 오른 경험을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표현하며 구름 위에서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구루 린포체라는 부탄 불교에 존경받는 인물이 호랑이 등에 타고 이곳에 도달하여 명상하고 가르침을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절은 17세기에 건축되었으며 힘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이거스 네스트에 도달하려면 고산을 지나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대가로 아름다운 경치와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거스 네스트 앞에 서면 평화로운 자연 풍경에 둘러싸여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스 네스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부탄에 고유한 영적 존재와 깊은 연결을 경험하는 영적 길입니다. 부탄의 국동물인 타키는 부탄 자체처럼 독특한 존재입니다. 염소와 소의 특징이 결합된 듯한 이 동물은 야생의 다른 어떤 종과도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이한 형태는 부탄에 잘 알려진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타키는 드루카파 쿤레이라는 부탄의 신성한 미친 남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염소의 머리와 소의 몸을 결합하여 이 특별한 동물을 만들어냈으며 이후 이는 부탄의 국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동물은 부탄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서식하며 떼를 지어 생활하고 고산지대의 숲에서 잘 적응합니다. 타키는 강한 체력과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튼튼한 몸과 두꺼운 털은 추운 온도로부터 그를 보호합니다. 둥근 뿔과 독특한 얼굴 모습은 타킨을 쉽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타킨의 개체수는 약 398마리로 추정되며 IUCN 적색 목록에서 위험에 처한 상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식지 감소, 불법 사냥, 가축과의 경쟁 등의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탄 타키는 주로 직메 도르지, 국립공원과 왕축 센테니얼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 보호구역은 타킨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탄은 작고 인도와 중국이라는 큰 이웃 국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외세에 의해 식민지로 지배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확장 시기에도 부탄은 자주성을 지키며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것과는 달리 부탄은 12월 17일을 국가기념일로 기념합니다. 이 날짜는 왕축 왕조의 첫 번째 왕이 즉위한 날로 오늘날까지 부탄을 이끄는 왕가의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부탄 사람들은 문화 전통과 강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전통 의복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탄 시민들은 근무 시간 동안이나 학교에 있을 때 전통 의복을 입는 것이 요구됩니다. 남성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로브인 고우를 입고 여성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드레스인 키라를 입습니다. 이러한 의복 요구 사항은 부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국가적 자부심과 단합의 감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거에는 부탄 남성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자수기술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으며 전통 의복과 카펫, 장식물과 같은 세밀한 직물들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수공예품들의 정교한 디자인은 기술과 문화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부탄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압박 속에서도 부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존중하며 전통 의복과 자수 기술을 통해 과거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부탄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밤사냥 전통부터 대학 입시보다 어려운 결혼 면접, 그리고 GDP 대신 국민 총행복을 측정하는 나라까지 우리가 아는 현대사회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부탄에 대한 이 15가지 사실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밤사냥 전통, 결혼 면접 과정, 아니면 GDP 대신 국민 총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나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탄의 정책이나 전통 중 하나를 당신의 나라에 도입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법, 관광접근법, 담배 금지 등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